수면은 단순히 휴식이 아닙니다. 특히 70대 이상의 고령자에게 수면은 신체 회복과 면역 강화, 정신 건강 유지에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한 생리 현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중요한 수면 시간이 어떤 잘못된 습관과 행동으로 인해 오히려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병원 응급실에 이송된 고령 환자 중 상당수가 야간 수면 중에 발생한 심장 발작, 호흡 정지, 낙상 등과 관련이 있으며 그 근본 원인을 추적해보면 그들의 수면 방식과 습관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전문의로서 70대 이상 노인들이 수면 중이나 수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위험한 행동과 습관들을 풍부하게 설명드리고 그 해결책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위험한 습관은 잠자리에 들기 직전까지 TV 시청이나 스마트폰, 태블릿 등을 사용하다가 곧바로 잠드는 행동입니다. 노년기에는 원래도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량이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생성을 더욱 방해하게 되면 수면 유도력이 급격히 떨어져 잠들기까지 시간이 길어지고 수면의 질이 매우 나빠집니다. 문제는 이 상태에서 얕은 수면을 반복하거나 자주 깨어나는 패턴이 되면 심장의 회복 기능과 뇌의 정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심혈관계 질환, 뇌졸중,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는 조명을 어둡게 하고 전자기기와의 접촉을 줄이는 수면 전 준비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행동은 수면 중 무호흡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을 단순히 노화로 인한 현상쯤으로 여기지만 수면 무호흡은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질환입니다. 수면 중에 숨이 수초에서 수십 초간 멎는 무호흡 증상은 뇌와 심장의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상태를 반복시키며 이로 인해 심장마비, 부정맥, 고혈압, 뇌졸중, 치매 등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본인 스스로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함께 자는 가족이 숨이 멎었다가 갑자기 들이마시는 모습을 자주 본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무호흡이 의심되면 수면다원 검사를 통해 정확히 진단하고 양압기나 구강장치 등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방치할 경우 단순한 피로나 집중력 저하를 넘어서 생명을 단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수면 중 낙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균형 감각과 시력, 근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수면 중에 화장실을 가거나 갑자기 몸을 움직일 때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 빈뇨가 있는 경우에는 깨어서 화장실을 가는 중에 미끄러져 골절, 뇌진탕, 심지어 고관절 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관절 골절은 70대 이후 노년층에게 죽음의 시작이라고 불릴 정도로 회복이 어렵고 합병증 위험이 큽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첫째, 침대 옆에 야간등을 설치하고 자동으로 켜지는 센서 등이나 보조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는 화장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잠자기 전에는 과도한 수분 섭취를 피하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만성적으로 야간 소변이 잦다면 전립선, 당뇨, 신부전 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으므로 반드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 위험한 습관은 잠자기 직전까지 약물을 섭취하거나 수면제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잠이 안 오면 약을 먹는다는 생각으로 수면 유도제를 상시 복용하지만 이로 인해 중추신경계 억제, 혼수, 기억력 저하, 낙상 위험 증가 등의 부작용이 동반됩니다. 특히 벤조디아제핀계 수면제는 고령자에게 낙상과 혼동, 인지장애를 증가시키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 수면의 질을 개선하려면 낮에 햇빛을 충분히 쬐고 규칙적인 수면 리듬, 심리적 안정, 저녁 시간에 조용한 루틴이 필요합니다. 만약 정말 수면제를 복용해야 한다면 전문의의 처방 아래 최소한의 용량으로 단기간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섯 번째는 너무 이른 시간에 잠자리에 들거나 너무 늦은 시간까지 깨어 있다가 늦게 자는 불규칙한 수면 습관입니다. 고령자는 수면 구조 자체가 얕아지고 전체 수면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규칙적인 수면 시간과 기상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생체 리듬이 무너지고 수면 중 자율신경 기능에 영향을 줘 혈압이 불안정해지거나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습관은 멜라토닌 분비를 교란시켜 우울증, 기억력 감퇴까지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취침하고 아침 햇살을 받으며 기상하는 것이 고령자에게 가장 좋은 수면 리듬 유지 방법입니다. 6번째 위험은 수면 중 과도한 이불 덮기 또는 난방기기 사용입니다.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자야 한다는 생각에 전기장판, 온열담요, 온풍기 등을 장시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로 인해 체온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거나 반대로 땀으로 인해 탈수와 저혈압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심혈관계가 약해진 노인에게는 과도한 체온 변화가 심장에 부정적 자극이 되며 뇌졸중이나 심장 발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밤에 자는 동안 몸의 중심 체온은 자연스럽게 떨어져야 깊은 수면이 유도되는데 이를 인위적으로 억제하면 오히려 수면의 질이 악화됩니다. 수면 중에는 실내 온도를 18에서 20도 정도로 유지하고 이불은 가볍고 보온성 좋은 것으로 선택하되 전기장판은 잠들기 전에만 예열용으로 사용하고 반드시 꺼야 합니다. 7번째로 매우 중요한 부분은 수면 자세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엎드리거나 팔을 베고 자는 자세, 몸을 굽히고 자는 습관을 가지고 계신데 이런 자세는 경추와 흉추에 무리를 주어 척추질환 악화, 호흡곤란, 위식도 역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식도 역류는 잠자는 동안 위산이 식도로 역류해 기침, 인후통, 흉통, 호흡곤란까지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수면 중 흡인성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수면 자세는 왼쪽을 향한 측면 자세이며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를 두고 척추 정렬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베개는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게 경추가 일직선이 되도록 조절하고 매트리스는 너무 푹신한 것보다는 중간 강도의 지지력을 가진 제품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간과되기 쉬운 문제는 수면 전 감정 상태입니다. 70대 이후에는 외로움, 불안, 우울감이 수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심리적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를 자극하여 심박수를 높이고 수면 중에도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심장 부담, 고혈압 악화, 부정맥 등을 유발합니다. 잠들기 전에 감정이 편안하지 않다면 수면 자체가 건강을 해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취침 전 감사 일기 쓰기, 차분한 음악 듣기, 명상, 심호흡, 따뜻한 발찜질 등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유도해야 하며 특히 하루 중 누군가와의 소통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것처럼 수면은 고령자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순히 몇 시간 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 어떤 상태에서, 어떤 습관으로 자느냐가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수면 습관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고쳐나가신다면 건강한 노년을 위한 가장 큰 선물을 스스로에게 주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 스스로는 변화가 어렵다면 자녀나 보호자가 함께 도와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